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 지식에 대한 얘기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언론 등에서 킹달러라는 용어를 쓰죠. 뭐 경제신문도 그렇고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킹달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그 환율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 환율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화폐 가치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달러 가치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더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간 것을 두고 킹달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이유로 이 표현은 맞지 않다. 9월 24일자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2를 돌파했는데, 105를 돌파하면서부터 킹달러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심지어는 킹달러 시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1년 전에 달러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킹달러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간다는 주장도 화폐가치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킹달러라는 표현도 화폐가치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한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데, 미국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물가는 이제 그 화폐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대내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인데, 그 미국 8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8월 대비 8.3%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해 8월보다. 금리는 조금 올랐지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미국 달러 가치는 5% 이상 하락을 했죠. 이 밖에도 이제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 있어요. 기업도 부채가 증가했고, 정부도 부채가 증가하면서 거기다가 금리 상승까지 이제 수반되니까 물가 상승이 원인이죠, 이것도요. 그러니까 돈 가치 하락 요인 때문에 금리가 상승한 것이지, 금리 상승이 돈 가치 상승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유튜브 공간에서 금리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는 그 금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폐 가치 결정 원리, 즉 대내 가치는 물가가 원인인데 미국도 물가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기업 부채도 증가하고 정부 부채 증가에 이어 금리까지 상승하니 부채 상환 능력도 약화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지난해 대비. 그러니까 기업 가치, 주가 지수가 기업 가치잖아요. 기업 가치도 큰 폭 하락했다는 거죠. 이것도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왜 달러 인덱스는 올랐느냐? 달러 가치도 떨어졌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화폐 가치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인데, 결국 화폐 개념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환율 개념 참. 화폐 개념이 아닙니다. 환율 개념은 상대적 통화 가치 교환 비율이거든요. 절대적 화폐 가치 교환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 달러 가치도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물가가 올랐으니까. 또 정부 부채 상환 능력도 약화됐고, 또 기업 부채 상환 능력도 약화됐어요. 주가도 하락했고. 그러니까 달러 가치 하락 요인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개념, 환율의 개념이 그 상대적 통화 가치 교환 비율이니까 다른 나라 통화보다 미국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되고, 다른 나라 통화 가치, 그러니까 유로 하나 달러 엔이나
우리 원화 가치 같은 다른 나라 통화 가치 하락 요인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다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킹달러라는 표현 또는 달러 강세라는 표현보다는 미국 달러 가치도 떨어졌지만 화폐 가치도 떨어졌지만 그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미국 달러 가치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맞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 향후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하고 같은 얘기라는 거죠. 쉽게 하면 달러 가치도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달러 가치가 올라만 가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킹 달러라고 하면 이거 달러 가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 지속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율의 개념과 화폐 가치 결정 원리를 보면 달러 가치도 하락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나라 화폐 가치 상승 요인이 생긴다면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는 얘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미국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이것도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인데 수급 측면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수요가 많고 또 수출업체는 움켜쥐고 달러 안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공급이 부족해요.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으면서 돈이 묶였고 달러가 묶였다라는 거죠. 또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에서도 달러가 묶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공급이 부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원 통화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M2 개념으로 달러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총 통화 공급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화폐에 대한 이해, 또 환율에 대한 이해 부족, 화폐 가치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킹 달러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그 반대다. 달러 가치도 하락했는데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더욱 하락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랐고 또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죠. 또 미래지향적으로 보더라도 달러 가치도 하락한 만큼 다른 나라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더라도 달러 가치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향후 환율 향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다. 킹 달러는 아니라는 거죠. 달러 가치도 하락을 했지만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더욱더 하락했기 때문에 환율의 개념상 즉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인데 그 이유 때문에 미국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 향후 다른 나라 통화 가치 상승 요인이 생긴다면 또 달러가 다른 나라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